잉태 기반 추명론은 사람의 운세나 삶의 흐름을 태어난 시점부터가 아닌 잉태 시의 기운 응집도를 보고 그 사람의 명을 판단하는 그런 다른 접근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체계에서는 사람이 태어난 순간보다 더 앞선 시기, 그러니까 곧 생명이 형성되고 잉태되는 순간의 기운 응집도를 기준으로 해서 부여된 인간의 명의 한 구조를 설명하게 될 겁니다. 자, 다시 말해서 태어난 날은 외부 세계의 모습을 드러낸 시점일 뿐이고 실제로 삶의 방향성과 기초적인 조건은 그보다 먼저 형성이 되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론은 단순히 출생 시간을 계산하는 방식이 아닌 추명 대상자라는 존재가 어떤 초기 조건에서 시작되었는지를 찾는 데 목적을 둡니다. 기존의 사주 명리학은 출생, 년, 월, 일, 시를 바탕으로 해서 계절의 흐름, 시간의 질서, 오행의 배치를 해석하는 체계입니다. 오랜 시간 축적된 통계성과 상징성이 있으며 또 많은 사람들에게도 알려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같은 생년 월일 시를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도 실제 삶의 차이가 매우 크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안정된 삶을 살고 어떤 사람은 같은 조건에서도 전혀 다른 길을 걷습니다. 잉태 기반 추명론은 바로 이 지점에서 질문을 던진 겁니다. 왜 같은 출생 정보인데 삶은 다를까? 그 차이는 태어나기 이전의 조상 전달 기운, 즉 유전적 형질에 의해 고유한 시작점과 이후 삶에서 겪는 변화에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잉태 순간은 단순히 수정이 이루어진 시간이 아닙니다. 부모와 그들의 친가, 또 외가의 조상들의 기운이 모두 결합된 유전 형질적인 요소, 조상 건강 상태, 정서 상태, 생활 환경, 스트레스 정도, 당시의 주변 조건이 함께 작용하는 매우 복합적인 시점인 것입니다. 현대 생물학에서도 수정 순간의 기본적인 유전 정보가 결정이 되고 임신 초기의 환경이 유전자 발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습니다. 저희 이 체계에서는 이러한 요소들을 하나의 개체에게 할당된 기운 응집 상태로 설명합니다. 쉽게 말해서 생명이 처음 시작될 때 대상자에게서 전달되는 기운이 어떤 밀도와 방향성으로 출발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이 초기 구조는 이후 삶의 기본적인 토대가 됩니다. 그러나 토대라고 해서 영원히 그대로 남아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은 성장하면서 수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가정환경, 교육환경, 인간관계, 경제적 조건, 반복되는 습관, 사고방식, 스트레스 경험 등이 쌓이면서 처음 구조 위에 새로운 층이 계속 더해집니다. 그래서 현재의 한 사람은 처음 상태 그대로가 아닌 초기 조건 위에 삶의 흔적들이 켜켜이 쌓여 형성된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체계에서 중요한 것은 기본적인 천기 운세지만 다변화하는 인생 특성상 지금 현재 상태입니다. 현재 전달되고 있는 기운이나 받아들이는 기운이 어떠한지, 몸 상태가 어떠한지, 감정은 안정적인지, 생각은 지나치게 긴장되어 있지는 않은지, 대인관계에서 반복되는 패턴은 무엇인지, 생활습관은 어떠한지 등을 모두 하나의 종합상태로 봅니다. 단순히 운세를 점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사람이 어떤 기운 구조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를 읽는 것입니다. 현재 상태를 정확히 읽어야 과거의 초기 구조와 그동안의 변화 과정을 함께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상태는 외부로도 여러 방식으로 드러납니다. 말투, 행동 습관, 표정, 몸의 긴장감, 생활 리듬, 그리고 생리적인 결과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의료 현장에서 소변 검사를 통해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 체계에서는 그런 생리적 결과물을 단순한 배출물이 아니라 현재 상태가 응축된 하나의 출력값으로 이해를 합니다. 다시 말해 지금 몸과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외부로 드러나는 흔적 가운데 하나로 보는 것입니다. 잉태 기반 추명론의 형성 과정에는 다오징이라는 개념이 거의 전부로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우징은 흔히 도구가 움직이는 현상 정도로 알려져 있지만 여기서는 대상자의 미세한 반응을 감지하는 감각적 접근으로 사용됩니다. 초기에는 이런 감각적 방식으로 출발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단순한 감각만으로는 체계를 만들 수 없다는 한계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감지된 정보를 해석 가능한 기준으로 정리하고 흐름과 구조를 함께 보는 방향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풍수지리와 결합된 연구가 이어지면서 공간과 인간 상태의 상호작용까지 함께 보는 방식으로 확장이 됩니다. 실제 상담 과정은 짧지 않고 단순한 점사 방식과는 다릅니다. 충분한 시간 동안 대상자의 상태를 파악하고 정리하는 과정이 먼저 이루어집니다. 단순한 정보 수집이 아니라 대상자의 의식 상태를 안정시키고 현재 반응 구조를 읽어내는 시간입니다. 사람은 긴장하거나 방어적인 상태에 있으면 본래의 반응을 잘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먼저 상대를 정돈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이후에는 잉태 시점의 기본 구조를 분석합니다. 여기서 세 가지 축, 천기운세, 지기운세, 인기운세가 사용됩니다. 천기운세는 개체가 잉태되는 순간 들고 나온 기본적인 운입니다. 이는 큰 시간 흐름과 외부 조건, 삶의 배경과 같은 요소를 뜻합니다. 지기운세는 대상자의 입장에서는 출생지인 생가를 뜻합니다. 즉 잉태 당시 어떤 땅 기운을 받았는가, 장소, 환경, 공간의 상태를 포함합니다. 인기운세는 잉태 당시의 부모는 어떤 사람인지, 그 부모에게 영향 요소들은 또 어떤 것이 있었으며 인간적 영향, 혈연적 전달 요소 등을 포함합니다. 이 세 가지는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닌 서로 얽혀 있으며 한 사람의 시작점을 이루는 세 축으로 설명이 됩니다. 이 세 요소를 종합하여 하나의 기존 구조로 정리한 것이 천기운세도입니다. 천기운세도는 단순한 그림이 아닌 잉태 초기부터 변화가 거의 없는 고정값이며 상담과 해석의 기준 좌표가 됩니다. 가운데 기준점을 중심으로 위쪽은 상승구역, 아래쪽은 침체구역 혹은 기대구역으로 나눠서 현재 대상자의 기운의 활성도, 잠재력 등 다양한 접근법으로 전반적인 초기값을 확정하고 대상자의 상태와 잉태 초기 설정된 기운의 구조를 비교합니다. 이 값은 잉태 순간 형성된 기본 구조이므로 이후 크게 변하지 않는 축으로 사용됩니다. 쉽게 말해 나침반의 북쪽처럼 이후 모든 변화가 어디서 얼마나 벗어났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현재 상태에 영향을 주는 전달 요소를 분석합니다. 조상으로부터 이어지는 영향, 가정 내에서 반복되는 정서구조, 자연 환경에서 받는 자극과 조건 등을 함께 봅니다. 이는 단순히 미신적 개념으로 접근하기보다 세대를 거쳐 전달되는 생활 양식, 정서 패턴, 환경 조건의 반복이라는 관점으로 바라보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한 가정 안에서 반복되는 불안 또는 갈등, 생활 습관 같은 것들은 넓게 보면 전달 구조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후 퇴행 기법을 활용하여 현재 상태에서 초기 구조로 거슬러 올라가 확인하는 작업을 진행합니다. 이것은 과거 장면을 상상하는 수준이 아니라 현재 상태에 남아있는 구조적 흔적을 따라가며 시작점의 응집 상태를 재구성하는 과정입니다. 현재 반복되는 긴장, 막힘, 과도한 분산, 특정 감정 패턴 등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추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잉태 시점의 기운 응집도가 보다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이 책의 특징들 중 하나는 시각화 능력이 활용되는 점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기운의 흐름이나 응집 구조를 직접 보는 형태로 정보가 들어오기도 하고, 다만 이런 능력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며 개인의 특성이 크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는 특정 감각 하나에만 의존하지 않습니다. 실제 투명에는 시각 센서가 발달하지 않은 파트너가 함께 참여하여 다른 방식으로 확인 작업을 진행합니다. 이렇게 두 사람이 함께 참여하는 이유는 교차 검증을 위한 것입니다. 한 사람의 감각
생물학적 정보만으로 결론을 내리면 주관성이 개입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반응 기반으로 확인을 하고 서로 다른 방식으로 나온 결과가 일치하는지를 살펴봅니다. 이 과정은 아주 중요한 과정입니다. 단일 감각이 아니라 복수 경로에서 같은 결론이 나와 체계의 신뢰도를 높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원칙은 선입견과 고정관념의 배제입니다. 상담자의 외모, 직업, 말투, 경제 상태 등을 보고 미리 결론을 내리면 정확한 분석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정보에 끌려가지 않고 나타나는 반응과 구조를 있는 그대로 읽어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선입견을 버리는 태도는 단순한 자세가 아니라 이 체계의 핵심 운영 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현재 상태와 기본 구조를 비교하여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읽습니다. 결혼은 두 사람 사이의 지속적인 기운의 상호 교환작용 구조를 형성합니다. 안정된 관계는 서로에게 생기를 주고받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가 있고, 갈등이 반복되면 이와는 반대되는 기운의 긴장과 수모가 누적될 수 있습니다. 이장, 화장과 같은 대소사도 잉태 초기에 형성된 조상 전달 기운의 구조 변화에도 관련이 있는 것이 확인이 되었고, 개체의 기운 변화에 적용하는 큰 틀인 것이 확인되어 개체의 운명지수 유지의 하나의 변수로 봅니다. 이혼은 연결 구조를 끊는 과정이지만 자녀나 오랜 공동생활의 흔적 때문에 완전한 원상태로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재혼은 다시 새로운 구조가 형성되는 단계입니다. 이는 단순히 의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 조상을 어떻게 기억하고 연결하고 있는지, 환경 조건이 어떻게 재배치되는지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급격하거나 무리한 변화는 기존의 안정구조를 흔들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 체계는 해석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최종 목적은 결국 진을 활용하는 방법인데, 진은 흐름을 조정하는 구조물로 사용되고 염사는 변화의 방향성을 부여하는 역할을 합니다. 사람의 의도와 집중은 실제 행동 변화와 심리 상태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하나의 개입 요소로 활용합니다. 여기에 대상자의 현재 상태가 반영된 출력값이 함께 사용되며 보다 개인 맞춤형 개입 구조가 만들어진다고 봅니다. 결국 잉태 기반 사주 추명론은 운명이 이미 정해져 있다는 고정된 세계관과는 좀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 구조는 존재하지만 이후의 선택과 환경 변화 그리고 적절한 개입을 통해 흐름은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현재 상태는 과거의 결과이면서 동시에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출발점입니다. 체계는 단순한 점술이라기보다는 인간의 시작점과 변화 과정을 함께 읽고 다시 조정하려는 동적인 구조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 왜 그러면 출생이 아니고 잉태 기반 기운 응집도를 분석을 하느냐? 사람들의 대부분의 전통 체계는 인간이 세상 밖으로 나온 시점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생년월일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출생은 누구나 확인할 수 있고 또 기록할 수 있으며 사회적으로도 한 개인이 시작되는 날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많은 해석 체계가 출생 지점을 기준으로 삼아왔습니다. 그러나 생물학적으로 인간의 시작은 출생보다 앞선다는 것이 제 이론입니다. 생명체로서의 기본 설계는 수정이 이루어지는 순간 이미 시작됩니다. 부모 양쪽에서 전달된 부계열적 16주상과 모계열적 16주상의 유전 정보가 결합되고 하나의 독립된 성장 과정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후 출생은 그 결과가 세상에 드러나는 과정일 뿐 시작 자체는 아닙니다. 잉태 기반 추명론은 바로 이 점에 주목합니다. 만약 시작점이 출생이 아니라 잉태라면 인간의 기본 구조를 읽는 기준 역시 출생이 아니라 잉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잉태 순간은 단순히 유전 정보만의 결합이 아닙니다. 부와 모의 친가와 외가 32조상 이상의 유전학적 전달 기운의 상태, 건강 상태, 심리 상태, 당시 생활 여건, 주변 환경 조건 등의 여러 요소가 함께 작용하는 시기입니다. 따라서 잉태 시점은 단순한 날짜가 아니라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떤 조건에서 출발했는지 보여주는 기운의 초기 응집점으로 설정이 됩니다. 이 이론은
초기 응집점을 읽어내고 현재 상태 속에 남아있는 흔적을 통해 역으로 추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존의 출생중심 해석과 잉태중심 해석이 갈리는 가장 큰 차이입니다.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완성된 존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시작에 가깝습니다. 생명이 형성되는 잉태 시점에서 기본 구조가 마련되고 출생 이후에는 그 구조 위에 삶의 경험이 쌓이며 한 사람의 현재 모습이 만들어집니다. 이 체계에서는 인간을 고정된 존재로 보지 않고 초기 조건 위에서 계속 변화하는 존재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씨앗과 나무와의 관계와 비슷합니다. 씨앗 안에는 성장 방향과 기본 성질이 담겨 있지만 실제 어떤 나무로 자라는지는 흙, 물, 햇빛, 주변 환경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잉태 시점의 구조는 씨앗에 해당이 되고 이후 삶의 환경은 성장 환경에 해당합니다. 같은 초기 구조를 가진 사람이라 하더라도 전혀 다른 환경에서 자라면 삶의 방향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정된 가정에서 보호받으며 자란 사람과 갈등과 긴장이 많은 환경에서 자란 사람은 정서 구조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적 안정, 교육기회, 인간관계의 질, 반복된 실패나 성공, 경험 역시 모두 성장 과정에 영향을 줍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마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현대 뇌과학에서는 인간의 뇌가 경험에 따라 계속 재구성된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줍니다. 반복된 습관은 신경망을 강화하고 반복된 스트레스는 몸의 반응 체계를 바꾸며 안정된 애착관계는 정서 조절 능력을 높입니다. 다시 말해 사람은 살아가면서 계속 새롭게 만들어진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잉태 기반 추명론은 이 점을 매우 중요하게 봅니다. 처음 구조가 중요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결정되었다고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초기 구조와 후천적 변화가 함께 현재를 만든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현재 상태를 읽는다는 것은 단순히 지금의 감정만 보는 것이 아니라 출발점과 생활 과정이 어떤 식으로 쌓였는지를 함께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본래 집중력이 강한 구조를 가지고 시작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장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자신감을 꺾이는 경험을 했다면 현재는 능력이 있음에도 주저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시작 구조가 다소 불안정했더라도 좋은 관계와 훈련을 통해 안정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처럼 현재 상태는 타고난 구조와 후천적 경험이 만나는 지점입니다. 그러므로 현재를 정확히 읽는 사람은 과거를 어느 정도 알 수 있고 현재를 바꾸는 사람은 미래 또한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 체계가 현재 상태를 매우 중시하는 이유입니다. 결국 인간은 한 번 정해진 존재가 아니라 시작점 위에 계속 써내려가는 존재입니다. 잉태 기반 추명론은 그 첫 줄과 지금까지의 문장을 함께 읽어내려가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시작 구조를 이해하려면 하나의 요소만 봐서는 부족합니다. 사람은 시간 속에서 태어나고 공간 속에서 자라며 인간관계 속에서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잉태 기반 추명론은 인간의 초기 구조를 세 가지 축으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그것이 청기운세, 지기운세, 임기운세입니다. 먼저 청기운세는 큰 흐름의 영역입니다. 변화될 수 없는 영역의 하늘로부터 받아온 인간적 질서와 유전인자의 혼합뿐입니다. 여기에 시대적 분위기, 시간의 질서, 외부 환경의 방향성처럼 개인을 둘러싼 넓은 흐름을 의미합니다. 같은 능력을 가진 사람에게도 어떤 시대에 태어났느냐에 따라 기회가 달라지는 것을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청기운세는 개인이 거스를 수 없는 큰 물결과 같습니다. 지기운세는 공간과 환경의 영역입니다. 사람이 어떤 장소에서 어떤 직위를 받고 태어났으며 어떤 터전에서 성장했는지 또 생활 공간이 안정적인지 불안정한지 등이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땅기운, 즉 직이라는 전통적 표현을 쓰기도 하지만 대상자의 입장에서는 생가라는 개념이 될 것입니다. 현대적으로 말하면 주거 환경, 생활 조건, 주변 공간의 질서와 영향력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임기운세는 인간적 요소의 영역입니다. 잉태 당시 부모의 성향은 어떠했는지를 살피는 부모의 상태, 또 어머니, 아버지에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은 어떤 것이 있었는가 하는 가정 분위기,
혈연적 특성, 관계 속에서 전달되는 정서구조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사람은 혼자 자라지 않습니다. 부모의 말투, 감정 방식, 갈등 처리 습관, 사랑의 표현 방식까지도 다음 세대에 영향을 줍니다. 인기운세는 이런 인간관계적 전달 구조를 읽는 축입니다. 이 세 가지는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큰 흐름이 공간에 영향을 주고, 공간은 인간관계에 영향을 주며, 인간관계는 다시 개인의 선택에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한 사람의 삶을 보려면 천기만 모아서도 안 되고 지기만 모아서도 안 되며 인기만 모아서도 부족합니다. 예를 들어 좋은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시대적 흐름이 막혀 있으면 실력을 펼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시대는 좋지만 가정 구조가 불안정하면 내면의 흔들림이 커질 수 있습니다. 또 환경은 좋지만 관계가 왜곡되어 있다면 삶의 만족도는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잉태 기반 추명론은 이 세 축이 잉태 순간 어떤 상태로 만났는지를 중요하게 봅니다. 세 축이 조화롭게 응집되었는지,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지, 어느 부분이 약한지를 읽어냄으로써 기본 구조를 해석합니다. 그리고 현재 상태를 볼 때도 이 세 축은 다시 사용됩니다. 지금 겪는 어려움이 시대적 흐름 때문인지, 환경 문제인지, 인간관계 문제인지 구분해야 정확한 해석과 개입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천기운세, 지기운세, 인기운세는 단순한 이름이 아닙니다. 인간의 삶을 입체적으로 읽기 위한 세계의 좌표축이며 이 잉태 기반 추명론의 체계 전체를 떠받치는 기본 골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학문이든 해석에는 기준점이 필요합니다. 기준점이 없으면 좋은지 나쁜지, 또는 상승인지 침체인지, 원래 상태인지 변형된 상태인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잉태 기반 추명론에서는 그 기준 역할을 하는 것이 천기운세도입니다. 천기운세도는 잉태 시점에 형성된 천기, 지기, 인기의 통합 상태를 하나의 좌표로 정리한 구조입니다. 쉽게 말하면 한 사람의 출발점을 그래프처럼 표시한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추명학자들이 얘기하는 10년 대운을 연속하는 그래프로 표시하는 것과 같은 형태입니다. 이 지도는 이후 살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판단하는 기준점이 됩니다. 가운데는 제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는 중립 상태이자 균형의 중심입니다. 여기에서 위로 갈수록 기대가치가 부여되는 운의 상승 영역으로 보고,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생각보다는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를 보이는 침체 혹은 기대 영역으로 봅니다. 상승이란 말은 단순한 성공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활력, 안정성, 추진력, 성장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를 포함합니다. 이런 시기에는 어떤 일을 해도 좋은 결과를 낼 확률이 높은 구역입니다. 반대로 침체 구역은 스트레스, 에너지 소모, 막힘, 반복된 좌절, 내적 혼란 등이 누적된 상태를 의미하며 큰일을 결정할 때는 테크에 따라 다르지만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합니다. 사람마다 시작 좌표는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비교적 안정된 구조에서 시작하고 어떤 사람은 불균형한 구조에서 출발합니다. 중요한 것은 출발점 자체보다 현재 위치가 어디이며 어떻게 이동해 왔는지를 읽어내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 시작점은 높았지만 지속적인 잘못된 선택과 환경 악화로 아래로 내려온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시작점은 낮았지만 후천적으로 상담을 통해 방법을 제시받아 노력과 좋은 관계를 통해 기본 그래프를 리프팅해 상승한 사람도 있습니다. 천기운세도는 이런 이동 경로를 읽기 위해 만든 방법입니다. 또한 천기운세도는 단순히 운세를 좋다, 나쁘다 판단하는 표가 아닙니다. 사람마다 강한 영역과 약한 영역, 회복 속도가 빠른 부분과 또 오래 정체되는 부분이 다릅니다. 따라서 같은 침체 상태라 해도 누군가는 빠르게 회복하고 누군가는 외부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대상자마다 여러 조건들로 인해 그래프의 진폭은 길거나 짧거나 그 변화 기간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잉태 기반 추명론 체계에서는 현대 상태를 분석한 뒤 천기운세도 위에 다시 올려봅니다. 그래서 상담자가 레방한 그 날짜를 기준으로 향후 수십 년간의 그래프가 완성이 됩니다. 그것이 추명학자들이 이야기하는 10년 대운보다 평가적으로 우수한 시각적 자료가 되며 한눈에 몇 년도 몇 월 정도에는
상승구역 혹은 기대구역에 대상자의 운명 그래프가 위치하게 되는지 한눈에 알아볼 수가 있게 되고, 본래 구조에서 얼마나 벗어났는지, 어떤 요인 때문에 포인트가 이동했는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조정해야 하는지가 보이게 됩니다. 쉽게 말해 청기 운세도는 인간 삶의 내비게이션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현재의 위치를 알아야 목적지를 잡을 수 있고, 출발점을 알아야 길을 수정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도표는 단순한 그림이 아니라 추명의 기준 좌표이자 해석의 핵심 도구가 됩니다. 잉태 기반 추명론에서 가장 중요한 지점 가운데 하나는 현재 상태를 읽는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운세를 본다고 하면 과거의 타고난 구조나 미래에 일어날 일을 먼저 떠올립니다. 그러나 잉태 기반 추명론의 체계에서는 오히려 지금 이 순간의 상태가 핵심입니다. 현재는 과거의 결과이며 동시에 미래의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를 정확하게 읽어내지 못한다면 잉태 시점의 기본 구조를 추적하는 일도 어렵고 앞으로의 변화 방향을 제시하는 일도 어렵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내면은 무너져 있는 사람이 있고, 겉으로는 힘들어 보여도 회복 직전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태는 단순한 표면 정보가 아니라 깊이 있게 분석되어야 하는 구조입니다. 현재 상태를 읽는다는 것은 단순히 기분이 좋은지 나쁜지를 보는 일이 아닙니다. 몸의 긴장도, 감정의 안정성, 사고의 선명도, 관계의 반응성, 반복되는 생활 패턴, 에너지의 응집력 과 분산 정도까지 함께 보는 일입니다. 다시 말해 몸과 마음과 환경이 지금 어떤 조합으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읽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겉으로는 차분하지만 내면의 지속적인 압박을 품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말은 안정적으로 해도 몸은 긴장되어 있고 선택에서는 지나친 방어성이 나타납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겉으로는 불안해 보이지만 내부에서는 강한 회복 의지가 살아있어서 작은 계기만으로 빠르게 반등하기도 합니다. 현재 상태를 읽는다는 것은 이런 보이지 않는 층위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이 체계에서는 항상 상태를 하나의 결과값으로 봅니다. 지금의 상태는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초기 구조 위에 수많은 경험이 누적되어 만들어진 결과물입니다. 반복된 스트레스는 신체 반응을 바꾸고, 반복된 실패는 자기 판단을 위축시키며, 지속적인 지지는 회복 탄력을 높입니다. 따라서 현재를 보면 과거가 어느 정도 드러납니다. 현대 심리학과 신경과학에서도 이와 유사한 관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뇌는 경험에 따라 계속 재구성되며 반복된 감정 경험은 사고 습관과 행동 패턴으로 굳어지기 때문입니다. 스트레스가 오래 지속되면 자율신경계 반응이 과민해질 수도 있고, 안정된 환경이 계속되면 정서 조절 능력이 향상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상태는 단순한 기분이 아니라 축적된 삶의 흔적입니다. 상담 현장에서는 이런 현재 상태를 읽기 위해 먼저 대상자의 의식을 안정시키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긴장한 사람은 자신의 본래 상태를 숨기게 되고, 방어적인 사람은 실제 문제보다 외형적인 말만 반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대화와 안정 과정을 통해 자연스러운 반응이 나타나도록 돕습니다. 이후에는 말보다 먼저 나타나는 반응들을 봅니다. 질문에 대한 즉각적인 표정 변화, 특정 주제에서 생기는 미세한 긴장, 호흡의 흐름, 몸의 중심 이동, 시선의 흔들림 같은 요소는 내면 구조를 보여주는 단서가 됩니다. 사람은 말로는 감출 수 있어도 몸의 반응은 비교적 정직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반복되는 언어 패턴도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늘 같은 억울함을 말하는 사람, 이유 없이 미래를 두려워하는 사람, 관계 이야기만 나오면 맹서적으로 변하는 사람은 이미 특정 구조 속에 갇혀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언어 습관은 현재 의식이 어떤 틀 안에서 작동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잉태 기반 추명론에서는 이러한 현재 반응을 단순한 성격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것이 초기 구조와 후천적 경험이 만나 형성된 현재의 운용 상태라고 봅니다. 다시 말해 사람의 성격처럼 보이는 많은 부분이 사실은 오랜 적응의 결과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현재 상태를 읽을 때 특히 중요하게 보는 것이 응집과 분산입니다. 응집된 사람은 생각과 감정과 행동이 비교적 한 방향으로 모입니다. 결정력이 있고 회복력이 있으며 에너지가 세지 않습니다. 반면 분산된 사람은 생각은 많은데 행동이 약하고 감정이 쉽게 흔들리며 집중해야 할 힘이 여러 방향으로 새어나갑니다. 응집이 약해지는 원인은 다양합니다. 오래된 갈등, 상실 경험, 반복된 실패, 환경 불안, 건강 문제, 관계
피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를 읽는 일은 단순히 성향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에너지가 새고 있는지를 찾는 일과도 같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현재 상태 안에서는 회복의 단서도 함께 들어있다는 점입니다. 무너진 사람만 해도 아직 살아있는 의지가 있고 지친 사람만 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핵심 축이 남아있습니다. 상담자는 문제만 찾는 사람이 아니라 회복 가능한 지점을 함께 읽어내야 합니다. 이 책에서 현재 상태는 결국 세 갈래로 정리가 됩니다. 무엇이 본래 구조에서 온 것인지, 무엇이 후천적 손상인지, 무엇이 지금 회복 가능한 요소인지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분리되어야만 정확한 해석과 개입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본래 신중한 구조를 가진 사람이 반복된 실패로 지나친 위축 상태에 들어갔다면 그 사람은 원래 소심한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단지 손상된 상태일 수 있는 것이죠. 반대로 본래 충동성이 강한 구조인데 환경이 억눌러 잠시 잠재워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면 해석은 빗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를 읽는 일은 단순히 지금의 모습을 보는 일이 아닙니다. 지금 모습 속에 숨어있는 시작점과 변화 과정 그리고 회복 가능성까지 함께 읽어내는 고도의 작업이죠. 현재를 정확히 읽는 사람만이 과거를 역추적할 수 있고 미래의 방향도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잉태 기반 추명론에서 현재는 가장 짧은 순간이면서 동시에 가장 많은 정보를 담고 있는 지점입니다. 과거가 응축되어 있고 미래가 출발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는 현재를 읽는 일에서부터 모든 해석이 시작됩니다. 잉태 기반 추명론의 핵심 가운데 하나는 조상 전달 기운을 역추적한다는 개념입니다. 일반적인 해석 체계가 과거의 기준점을 먼저 정하고 현재를 설명하는 방식이라면 이 책에는 현재 상태를 정밀하게 읽은 뒤에 그 안에 남아있는 흔적을 따라서 시작점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다시 말해 이미 주어진 과거를 외우는 방식이 아니라 현재 속에 살아있는 과거를 찾아내는 방식입니다. 사람의 현재 모습은 우연히 만들어진 결과가 아닙니다. 조상에게서 전달되는 기운의 종류, 대상자의 사고방식, 감정 반응, 인간관계 패턴, 몸의 긴장구조, 선택 습관은 오랜 시간 축적된 개체 특성의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현재를 충분히 읽어낼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이 어떤 출발점에서 시작을 했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지를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역추적 추명의 첫 번째 원리입니다. 예를 들어 나무의 줄기와 가지의 모양을 보면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바람을 많이 받는 나무는 한쪽으로 기울고 햇빛이 부족한 나무는 특정 방향으로만 뻗습니다. 뿌리는 보이지 않아도 현재 모습 속에 성장 과정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인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상태 안에는 보이지 않는 시작점과 성장 과정의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역추적은 먼저 현재 상태를 세밀하게 분해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단순히 힘들다, 잘 풀리지 않는다, 예민하다는 표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무엇 때문에 힘이 드는지,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막히고 있는지, 반복되는 문제의 형태는 어떤 것인지, 몸은 어떻게 반응하는지, 감정은 어디에서 과열되거나 꺼지는지를 세밀하게 나누어 분석합니다. 이렇게 분해된 정보는 여러 층으로 나뉩니다. 일부는 최근 환경에서 생긴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일부는 오래된 관계 구조에서 비롯된 반응일 수도 있습니다. 또 일부는 타고난 유전 형질적 성향과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역추적의 목적은 그 층위를 구분하여 현재 문제를 정확히 분류하는 데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반복성을 보는 일입니다. 일시적 문제는 최근 사건과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장소만 바뀌고 사람만 달라졌는데도 늘 같은 갈등을 겪는다면 이는 더 깊은 구조에서 시스템화로 비롯된 반복일 가능성이 큽니다. 관계만 시작하면 불안해지는 사람, 기회가 와도 스스로 물러나는 사람, 늘 비슷한 형태의 손실을 겪는 사람은 현재 사건보다 내부 구조를 먼저 봐야 합니다. 역추적 추명론에서는 이러한 반복 구조를 매우 중요하게 봅니다. 반복은 우연보다 일정한 형태를 지닌 구조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현재 실패는 사건일 수 있지만 비슷한 실패가 계속된다면 그 안에는 지문처럼
일정한 루트와 패턴이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죠. 상담자는 이 패턴을 통해 현재 상태 아래에 있는 오래된 기초 구조를 찾아갑니다. 이 과정에서 잉태 시점에 기은 응집도가 다시 등장합니다. 사람마다 잉태 시부터 응집력이 강한 패턴과 구조가 있고 분산되기 쉬운 패턴화된 구조가 있습니다. 외부 자극에 잘 흔들리는 구조가 있는가 하면 압박 속에도 중심을 유지하는 구조도 있습니다. 이러한 초기 조건은 이후 삶에서 형태를 바꾸어 나타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처음 구조가 안정적인 사람은 어려움을 겪고도 회복 속도가 빠른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어떤 구조가 불안정한 사람은 좋은 환경에서도 쉽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운명의 낙인이 아닙니다. 단지 출발점의 차이일 뿐이며 후천적 노력과 환경은 충분히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역추적은 바로 그 차이를 구분하는 기술입니다. 지금 힘들다고 해서 본래 구조가 약한 사람인지 아니면 강한 구조여서나 최근에 손상된 상태인지 구별해야 합니다. 이 둘은 겉으로는 비슷해 보여도 해결 방식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 잉태 기반 투명 체계에서는 현재 반응의 강도와 회복 속도도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작은 자극에도 무너지는 사람은 기초 안정성이 낮을 수 있고 큰 충격을 받아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은 내부 핵심 축이 살아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현재 문제의 크기보다 문제를 견디는 방식과 회복하는 양상을 함께 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시간의 결입니다. 어떤 문제는 최근 몇 달 사이 격히 생겨나는 것이고 또 어떤 문제는 수년간 서서히 누적된 것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문제는 어린 시절부터 형태만 바꾸어 계속 이어져 왔던 것도 존재합니다. 역추적은 현재 문제의 발생 시기와 지속 양상을 통해 어느 층의 문제인지를 가늠합니다. 최근 이후 이직 이후에 갑자기 불안이 심해졌다면 환경 변화에 영향이 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장만 바뀌어도 늘 비슷한 불안을 반복한다면 단순한 직장 문제가 아니라 더 깊은 전달 기운의 패턴이나 구조를 의심해 봐야 합니다. 이런 접근만으로 현재 사건과 내부 구조를 분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담자의 역할은 결론을 서두르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한 가지 사건을 인생 전체 원인으로 여기곤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최근 사건이 오래된 패턴과 구조를 건드려서 발현 시기를 증폭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역추적은 겉으로 드러난 원인 뒤에 있는 진짜 원인을 찾아내는 작업입니다. 시각 센서가 발달한 상담자의 능력이나 고감각적 반응이 활용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만으로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반복 패턴, 몸의 반응, 대화 흐름, 감정 변화, 생활사 구조를 함께 놓고 교차 검증해야 합니다. 한 경로에서 보인 경로가 다른 경로에서도 확인될 때 비로소 역추적의 정확도가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결국 역추적 추명은 과거를 만들어서 상상하는 일이 아닙니다. 현재라는 살아있는 자료를 통해 시작점을 재구성하는 분석 작업입니다. 현재는 과거의 흔적을 담고 있으므로 현재를 정밀하게 읽을수록 과거는 더 선명해집니다. 그리고 이 과정의 최종 목적은 과거를 아는 데 있지 않습니다. 시작점을 알아야 현재 왜곡을 이해할 수가 있고 현재 왜곡을 이해해야 미래를 바르게 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역추적은 회상을 위한 기술이 아니며 교정을 위한 기술입니다. 잉태 기반 추명론에서는 현재는 결과이고 잉태 시점은 원형이며 역추적은 그 둘을 잇는 다리로 작용합니다. 이 다리를 통해 사람은 자신이 어디서 시작이 되었고 왜 지금 여기에 와 있으며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보다 분명히 이해하게 됩니다. 어떤 새로운 이론이든 가장 먼저 받는 질문은 정확성에 관한 것입니다.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판단하는가? 개인의 느낌과 객관적 분석은 어떻게 구분되는가? 해석의 신뢰성은 어떻게 확보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잉태 기반 추명론 역시 같은 질문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 시각화 관측과 교차 검증 구조입니다. 먼저 시각화 관측이란 일반적인 시각으로 사물을 보는 의미와는 다릅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시각 센서 활성화는 대상자의 현재 전달되고 있는 기운의 상태, 흐름, 응집도, 전달 구조 등을 이미지적 형태로 인지하는 능력을 뜻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을 색감처럼 느끼고 어떤 사람은 형태나 밀도처럼 인식하며 어떤 사람은 방향성과 압력감으로 받아들입니다. 표현 방식은 다르지만 공통점은 언어 이전의 정보로 감지된다는 점입니다. 이는 매우 개인적인 능력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사람마다 감각의 강도와 표현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한 사람만의 체험으로 체계를 세우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일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잉태 기반 투명론은 중요한 원칙을 둡니다. 보이는 것만 믿지 않고 반드시 검증 가능한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즉 시각화 관측은 출발점일 수는 있어도 최종 결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감지된 정보는 반드시 다른 경로를 통해 다시 확인되어야 하며 반복적으로 일치할 때만 해석 데이터로 사용됩니다. 이 원칙이 없으면 감각은 쉽게 상상과 기대 또는 선입견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상담자가 어떤 대상자를 보며 강한 압박감이나 무거운 흐름을 느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것만으로 곧바로 침체 상태라고 단정짓지 않습니다. 실제 생활에서 최근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몸의 긴장 반응은 어떤지, 언어 패턴은 어떻게 나타나는지 함께 참여하는 파트너는 어떤 반응을 얻는지를 함께 살핍니다. 여러 경로가 같은 방향을 가리킬 때 비로소 하나의 해석 데이터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각과 검증을 분리하여 운영하는 이유는 인간의 인지가 본래 오류 가능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도 사람은 보고 싶은 것을 보거나 이미 믿는 방향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이를 확증 편향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어떤 능력이 있더라도 검증 구조가 없다면 쉽게 왜곡될 수가 있습니다. 교차 검증은 이러한 오류를 줄이기 위한 핵심 장치입니다. 교차 검증이란 한 사람의 관측 결과를 다른 사람의 반응, 다른 방식의 확인 절차, 다른 자료 해석과 비교하여 일치 여부를 살피는 과정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의 문을 통해 들어온 정보가 아니라 여러 문을 통과한 정보만 채택하는 방식입니다. 실제 추명 과정에서 시각화 능력이 없는 파트너가 함께 참여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한 사람은 구조를 관측하고 다른 사람은 반응을 확인합니다. 한 사람은 흐름을 읽고 다른 사람은 대상자의 상태 변화나 질문 반응을 점검합니다. 이 둘이 모두 같은 방식으로 같은 결과에 도달을 했을 때 신뢰도를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 한쪽에서는 현재 대상자가 과거 가족 구조의 영향으로 강하게 묶여있다고 판단을 했는데 다른 쪽에서는 최근 환경 스트레스가 핵심이라고 나온다면 즉시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 추가 검토를 진행하고 경우에 따라 그 두 요소가 동시에 작용하는지 다시 살핍니다. 이처럼 교차 검증은 빠른 결론보다 정확한 결론을 우선합니다. 또한 교차 검증은 상담자의 권위를 낮추고 체계의 신뢰를 높이는 일입니다. 한 사람이 모든 답을 알고 선언하는 구조는 듣는 사람에게는 강하게 보일 수는 있으나 오류가 생기면 바로 무너집니다. 반면 여러 절차를 거쳐 검토된 결론은 속도는 느릴 수 있어도 안정성이 높습니다. 이 체계에서는 질문 방식 또한 검증 도구가 됩니다. 직접적인 질문보다 우회 질문을 사용하여 대상자의 무의식적 반응을 살피기도 하고 서로 다른 표현으로 같은 내용을 물어 일관성을 확인하기도 합니다. 사람은 꾸며서 말할 수 있어도 구조적으로 반복되는 반응까지 완전히 숨기기는 어렵습니다. 몸의 반응 역시 중요한 검증 자료입니다. 특정 주제에서 어깨가 굳어지거나 호흡이 얕아지거나 시선이 흔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단독으로 판단하지 않지만 다른 자료와 일치하면 의미 있는 단서가 됩니다. 결국 말, 몸, 감각, 생활사 정보가 함께 맞물릴 때 해석의 정밀도가 높아집니다. 시각화 관측은 종종 오해를 받습니다. 특별한 능력이나 신비 체험으로만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체계 안에서는 시각화 능력, 그것을 절대화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정교한 이론과 좋은 도구가 있어도 그것을 다루는 사람이 흐려져 있으면 결과 역시 흐려집니다. 잉태 기반 추명론에서는 상담자의 역할은 단순히 정보를 읽는 사람이 아닙니다. 대상자의 현재 상태를 해석하고 초기 구조를 역추적하며 앞으로의 방향까지 제시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담자 자신의 태도와 내면 상태는 체계 전체의 정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 체계에서 가장 먼저 강조되는 것은 선입견의 배제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첫인상의 영향을 받습니다.
외모, 말투, 직업, 나이, 경제상태, 학력, 태도 같은 정보는 짧은 시간 안에 판단을 만들게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빠른 판단은 종종 실제 구조를 가립니다. 겉으로 강해 보이는 사람이 내면은 무너져 있을 수 있고, 조용한 사람은 오히려 매우 단단한 중심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담자는 대상자를 만나는 순간 생겨나는 즉각적 판단을 경계해야 합니다. 첫 느낌은 참고자리일 수 있어도 결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상담자의 마음속에서 이미 결론이 만들어지면 그 이후에 들어오는 정보는 모두 그 결론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왜곡되기 쉽습니다. 이것이 선입견의 가장 큰 위험입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는 이를 확증 편향이라 설명합니다. 사람은 이미 믿고 있는 생각을 강화하는 정보만 받아들이고 반대되는 정보는 가볍게 지나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상담자가 대상자를 처음 보고 게으른 사람이라 판단하면 이후의 반응은 모두 의지부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오래된 탈진 상태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잉태 기반 추명론에서는 사람을 보기 전에 먼저 자기 마음을 비우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특별한 수행 개념이라기보다 분석자의 기본 자세에 가깝습니다. 선호와 혐오, 기대와 판단, 감정적 반응을 한 걸음 뒤로 물려놓고 대상자를 있는 그대로 보려는 태도입니다. 상담자는 질문을 하는 사람이지 선언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많은 경우 상담자는 답을 주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올바른 질문을 통해 대상자의 구조를 드러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단정적인 말은 빠를 수 있으나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면 좋은 질문은 대상자 안에 숨어있던 핵심 구조를 스스로 드러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왜 그렇게 살았냐고 묻는 질문은 방어를 일으키기 쉽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터 반복되기 시작했느냐고 묻는 질문은 구조를 드러냅니다. 누구 때문에 힘드냐고 묻는 질문보다 어떤 상황에서 가장 에너지가 빠지냐고 묻는 질문이 더 정확한 자료를 가져옵니다. 상담자의 언어는 판단이 아니라 탐색이어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감정 전이의 관리입니다. 상담 현장에서는 대상자의 감정이 상담자에게 옮겨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노가 많은 사람을 오래 만나면 상담자도 예민해질 수 있고 무기력한 사람을 상대하면 함께 가라앉을 수 있습니다. 상담자가 이런 영향을 자각하지 못한다면 자신의 감정을 대상자의 구조로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상담자는 늘 자기 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지금 느끼는 답답함이 대상자의 구조인가? 내가 피곤해서 생긴 반응인가? 를 구분해야 합니다. 지금 올라오고 있는 불편함이 상대의 문제인지 내 개인적 경험이 자극된 것인지를 살펴야 합니다. 자기 점검 없는 상담은 타인을 읽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투사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측에서 중립성은 아주 중요하게 생각이 됩니다. 중립성은 차갑게 대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으면서도 충분히 공감하는 상태입니다. 대상자의 고통을 이해하되 함께 빠지지 않고 대상자의 분노를 듣되 같이 흔들리지 않으며 대상자의 기대를 받되 과장된 약속을 하지 않는 자세입니다. 특히 상담자는 구원자 역할에 빠지지 않아야 합니다. 상대를 고쳐주겠다는 과도한 욕망은 오히려 해석을 흐립니다. 상담자의 역할은 인생을 대신 살아주는 것이 아니라 구조를 비추어주는 것입니다. 방향을 제시할 수는 있어도 걸어가는 것은 결국 대상자 자신입니다. 잉태 기반 추명론에서는 말의 무게도 중요하게 봅니다. 상담자가 내뱉는 한마디는 대상자에게 오래 남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원래 안 되는 사람이라는 식의 단정은 사람을 무너뜨릴 수 있고 지금은 막혀있으나 구조상 회복 가능성이 높다는 말은 사람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같은 정보를 말하더라도 표현 방식은 신중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것은 불필요하다고 말하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모든 것을 아는 척하는 태도는 권위적으로 보일 수 있으나 실제로는 체계를 약하게 만듭니다. 아직도 확인이 필요하다. 지금은 판단을 보류하겠다. 추가 관찰로 다시 보자는 말은 오히려 신뢰를 높입니다. 또한 상담자는 자신의 삶도 정돈되어 있어야 합니다. 생활이 지나치게 혼란스럽고 감정 기복이 큰 상태에서는 타인의 구조를 안정적으로 읽어내기 어렵습니다. 몸이 무너져 있고 정신이 산란하면 미세한 반응을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상담자의 자기관리 역시 전문성의 일부입니다. 배움의 자세도 중요합니다. 아무리 경험이 많아도 모든 사람은 새롭습니다. 이전 사례와 비슷해 보인다고 같은 사람으로 판단하면 오류가 생깁니다.
상담자는 매번 처음 보는 구조라는 마음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경험은 참고자료이지 사람을 틀에 놓는 도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차 검증 역시 상담자의 겸손함 위에서만 가능합니다. 내가 본 것이 틀릴 수도 있다는 전제가 있어야 다른 관측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항상 맞다는 태도는 검증을 거부하게 만들고 결국 체계를 폐쇄적으로 만듭니다. 반대로 오류 가능성을 인정한 사람은 계속 정밀해집니다. 결국 상담자의 기본 자세는 세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마음을 비우는 태도, 정확히 보려는 태도, 책임있게 말하는 태도입니다. 이 세 가지가 갖춰질 때 비로소 추명은 단순한 판단이 아니라 사람을 돕는 작업이 됩니다. 잉태 기반 추명론은 특별한 기술만으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술보다 먼저 사람을 대하는 자세 위에 세워집니다. 상담자의 마음이 맑아야 대상자의 구조도 맑게 읽힙니다. 그래서 선입견 배제는 부가조건이 아니라 이 체계의 핵심 토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삶을 해석한 모든 체계는 결국 하나의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사람은 어디까지 타고나며 어디부터 바꿀 수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모든 것이 정해져 있다면 노력은 무의미해지고 모든 것이 마음먹기에 달렸다면 현실의 한계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잉태 기반 추명론은 이 둘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고자 합니다. 이 체계는 인간에게 분명한 초기 구조가 존재한다고 봅니다. 잉태 순간 형성된 기운 응집도, 천기운세와 지기운세와 인기운세의 결합 상태는 삶의 출발 조건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안정감 있게 시작하고 어떤 사람은 예민하고 민감한 구조로 시작하며 어떤 사람은 강한 추진성을 가진 채 출발합니다. 이러한 기본 성향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는 본래 생각이 깊고 신중한 구조를 가질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빠르게 움직이고 빠르게 판단하는 그런 구조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감정 공감력이 높고 누군가는 독립성이 강합니다. 이런 기본 결은 후천적 변화가 있더라도 완전히 다른 종류로 바뀌기보다는 원형을 유지한 채 표현 방식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변하지 않는 것의 첫 번째 영역입니다. 기본 결, 반응 방식의 뿌리, 에너지 운용의 원형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마치 물이 담기는 그릇의 모양과 비슷합니다. 내용물은 달라질 수 있어도 그 그릇 자체의 형태는 비교적 오래 유지됩니다. 두 번째로 쉽게 바뀌지 않는 것은 특정한 반복 패턴의 성향입니다. 어떤 사람은 관계에서 지나치게 책임을 떠안고 어떤 사람은 가까워지면 거리를 두며 어떤 사람은 기회가 오면 스스로 물러납니다. 이러한 패턴은 오랜 세월 형성되어 자동 반응처럼 작동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바뀌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어렵다는 것과 불가능하다는 것은 다릅니다. 잉태 기반 추명론은 인간에게 변할 수 있는 영역 또한 매우 넓다고 보고 있습니다. 같은 신중함도 두려움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통찰력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같은 추진성도 충동으로 쓰일 수 있고 실행력으로 쓰일 수도 있습니다. 본질은 같아도 운영 방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변하는 것의 첫 번째 영역입니다. 타고난 구조 자체보다 그것을 사용하는 방식은 충분히 바뀔 수가 있습니다. 예민한 사람은 평생 불안하게 살 수도 있지만 잘 훈련되면 누구보다 섬세한 판단력을 가진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강한 추진력을 가진 사람은 무모함으로 살 수도 있고 리더십으로 살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변하는 것은 환경에 대한 반응입니다. 사람은 처음 구조를 가지고 태어나지만 어떤 환경에서 살아가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상태가 됩니다. 안정된 관계를 경험한 사람은 불안 구조도 완화될 수 있고 반복된 갈등 구조 속에 놓인 사람은 강한 구조도 쉽게 지칠 수가 있습니다. 현대 신경학에서도 반복된 경험이 뇌의 연결 구조를 변화시킨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습관은 신경회로를 강화하고 훈련은 새로운 반응 경도를 만듭니다. 즉 사람은 타고난 구조를 가지고 시작하지만 살아가는 방식에 따라 실제 작동 형태는 계속 바뀝니다. 세 번째로 변하는 것은 현재의 위치입니다. 천기 운세도에서 말하는 상승구역과 침체구역은 고정된 좌표가 아닙니다. 사람은 자신의 선택에 대한 결과물로 한 시기에 침체될 수도 있고 다른 시기에 또 그 선택으로 인해 회복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오랫동안 막혀있다가 작은 기기로 급상승하기도 하고 반대로 잘 나가던 사람은 무리한 선택에서 급락할 수 있습니다.
이 책에는 바로 이 점 때문에 운명을 고정된 판결문으로 보지 않습니다. 출발 조건은 존재하지만 현재 위치는 계속 달라집니다. 그리고 현재 위치는 미래를 크게 바꿉니다. 같은 구조를 가진 사람도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에 따라서 앞으로의 흐름은 전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은 관계를 통해 변한다는 점입니다. 인간은 혼자 변화하지 않습니다. 좋은 배우자, 건강한 동료, 지혜로운 스승, 안정된 공동체는 사람의 흐름을 바꿉니다. 반대로 지속적인 갈등 관계, 착취적 관계, 혼란스러운 환경은 사람의 구조를 왜곡시킵니다. 그래서 결혼, 이혼, 재혼 같은 관계 변화가 이 책에서 중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단순히 사건이 아니라 지속적인 기혼 교환 구조가 전혀 다른 구조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누구와 연결되어 있는가는 현재 상태와 미래 흐름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줍니다. 조상의 영향 역시 완전한 숙명으로 보지 않습니다. 가정 안에서 반복된 정서 패턴, 경제 습관, 갈등 방식이 후손에게 전달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자각하고 끊어내는 순간에 새로운 흐름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반복을 인식하는 것이 변화의 첫걸음입니다. 상담 현장에서 가장 위험한 말 가운데 하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라는 단정입니다. 이는 변화 가능성을 닫아버립니다. 잉태 기반 추명론은 오히려 이렇게 묻습니다. 본래 구조는 무엇이며 지금은 무엇이 더 씌워져 있는가? 타고난 결인지 후천적 손상인지 구분해야 정확한 방향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소심해 보이는 사람이 본래 소심한 사람일 수도 있지만 반복된 실패로 위축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거칠고 공격적으로 보이는 사람이 본래 성격이 거친 것이 아니라 오래된 불안 때문에 방어기제가 움직여서 그렇게 살아온 것일 수도 있습니다. 현재 모습만 보고 본질을 단정하면 해석은 어긋납니다. 이 책에서 상담자의 역할은 바뀌지 않는 부분을 인정하게 돕고 바뀔 수 있는 부분을 찾아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바꾸려 하면 좌절하고 아무것도 못 바꾼다고 믿으면 체념합니다. 정확한 구분이 희망의 출발점입니다. 결국 인간은 원형과 변화 가능성을 함께 가진 존재입니다. 뿌리는 있으나 가지는 자라며 방향성은 있으나 경로는 수정됩니다. 시작은 주어질 수 있어도 완성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잉태 기반 추명론은 그래서 운명을 선언하는 학문이 아니라 구조를 이해하고 흐름을 조정하는 학문에 가깝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을 알아야 헛수고를 줄일 수가 있고 변하는 것을 알아야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둘을 구분하는 지혜가 곧 실전 추명의 핵심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한 줄로 정리해보면 잉태 기반 사주 추명론은 인간을 태어난 날의 정보로만으로 해석하지 않고 생명이 형성되는 순간의 초기 구조와 이후 삶의 변화 과정을 함께 읽어내려는 체계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시작점과 현재 상태 그리고 앞으로의 흐름을 하나의 연속선 위에 이해하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의 첫 번째 철학은 인간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라는 관점입니다. 사람은 어느 날 완성된 모습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잉태 순간 형성된 초기 조건이 있고 성장 환경이 있으며 관계와 선택이 있고 반복된 경험이 쌓이며 지금의 모습이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현재의 한 장면만 보고 사람 전체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 지금 불안정하다면 본래 구조가 약할 수도 있지만 오랜 손상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 지금 강해 보인다면 본래부터 강해서일 수도 있지만 무너짐을 숨기기 위해 버티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 책에는 겉모습보다 형성 과정을 보려 합니다. 두 번째 철학은 인간은 고정된 운명이 아니라 조정 가능한 흐름이라는 관점입니다. 초기 구조는 존재합니다. 사람마다 타고난 결이 다르고 출발 조건도 다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현재 상태는 계속 변하고 선택은 구조를 수정하며 관계와 환경은 흐름을 바꿉니다. 즉 시작은 주어질 수 있어도 전개는 만들어갈 수 있다. 이것이 잉태 기반 추명론이 숙명론과 구별되는 가장 중요한 지점입니다. 이 책에는 정해진 미래를 선고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고 현재를 읽어서 더 나은 방향으로 이동하게 돕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세 번째 철학은 인간은 단독 개체가 아니라 연결된 존재라는 관점입니다. 사람은 혼자 형성되지 않습니다. 부모의 상태, 가정의 분위기, 세대를 거쳐 내려오는 정서구조, 살아가는 공간, 만나는 사람들의 영향 속에서 현재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개인의 문제처럼 보이는 많은 것들이 사실은 관계구조와 환경구조의 결과일 수가 있습니다. 이 관점은 책임 회피를 뜻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어디에서 영향을 받았는지 알 때 무엇을 끊고 무엇을 이어갈지를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무의식적 반복은 자유를 빼앗지만 자각된 구조는 변화의 출발점이 됩니다. 네 번째 철학은 현재가 가장 중요하다는 관점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과거의 결과가 응축된 자리이며 동시에 미래가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는 현재 상태를 가장 중요한 분석 지점으로 봅니다. 현재의 몸 상태, 감정 구조, 관계 패턴, 사고 습관, 에너지 응집도 안에는 과거의 흔적이 담겨 있습니다. 동시에 지금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미래의 곡선은 크게 달라집니다. 결국 현재를 읽는 일은 과거를 이해하고 미래를 바꾸는 일과 연결이 됩니다. 이 책의 실천적 가치는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자기 이해입니다. 사람은 자신을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반복되는 반응의 이유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늘 같은 문제 때문에 걱정을 하는지, 왜 이 기회에서 물러나야 하는지, 왜 노력해도 늘 지치는지 알지 못합니다. 구조를 이해하면 자신을 탓하는 대신 자신을 해석할 수 있게 됩니다. 둘째, 방향 설정입니다.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려 하면 실패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지금 나를 가장 크게 흔드는 핵심 요인이 무엇인지 알면 우선순위가 생기게 됩니다. 관계 때문인지, 환경 문제인지, 오래된 내면 구조인지 구분하는 것만으로도 삶은 훨씬 효율적으로 정리가 됩니다. 셋째, 회복 가능성입니다. 많은 사람은 현재 상태를 자신의 본질로 착각합니다. 그러나 현재는 상태일 뿐 본질과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쳐있는 사람은 원래 약한 사람이 아닐 수도 있고 위축된 사람은 원래 작은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 책에는 현재의 손상과 본래 구조를 분리해서 보려고 합니다. 앞으로의 발전 방향도 분명합니다. 첫째는 용어의 정교화입니다. 청기운세, 지기운세, 인기운세, 전달기운, 응집도 같은 개념을 더 명확히 정의하고 누구나 이해 가능한 언어로 정리할 것입니다. 이론은 깊어도 표현이 부족하면 널리 전해지기가 어렵습니다. 둘째는 관찰 기록의 축적입니다. 상담 사례, 반복 패턴, 회복 과정, 선택 이후 변화 등을 체계적으로 기록하면 경험은 데이터가 됩니다. 축적된 사례는 이론을 단단하게 만들고 오류를 줄여주게 됩니다. 셋째는 현대 학문과의 접점 확대입니다. 심리학, 행동과학, 가족 체계 이론, 스트레스 생리학, 환경 심리학과 연결해보면 이 책의 많은 부분들이 새롭게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전통적 언어와 현대적 언어가 만나는 이해의 폭이 넓어집니다. 넷째는 교육 체계화입니다. 감각적 능력에만 의존하지 않고 질문법, 관찰법, 교차 검증법, 상담 윤리, 사례 분석법을 교육 가능한 형태로 만들면 후학 양성이 가능해집니다. 한 사람의 재능에서 멈추지 않고 하나의 학문 체계로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다섯째는 실전 응용입니다. 개인 상담뿐 아니라 부부관계, 가족구조 분석, 진로 방향 설정, 조직 내 인간관계 이해 등을 모두 포함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 구조를 읽는 책에는 삶의 여러 영역에서 응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어떤 발전도 신중함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람의 삶을 다루는 이론은 강한 말 한마디로도 누군가에게 큰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신보다 검증, 단정보다 탐색, 권위보다 책임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결국 잉태 기반 사주 추명론은 운명을 말하는 체계라기보다 인간 형성과 변화의 원리를 읽으려는 체계입니다. 사람은 어디서 시작이 되었는가? 왜 지금 이 모습이 되었는가?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가를 묻는 학문입니다. 사람을 한 날짜로만 보지 않고 한 생애의 흐름으로 본다는 점에서 이 이론은 단순한 점술이 아니라 인간 이해의 또 다른 언어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